안녕하세요, 여러분. 꼬지야구바 안녕하세요. 율쌤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2025년도도 한 6개월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드디어 2025년도 하반기 6개월 밀착 과정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번밖에 모집을 안 하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제가 왜 1년에 2번밖에 모집을 못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밖에 당연히 못할 거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밀착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밀착 과정이란 뭔지, 그 다음에 6개월 기초 완성 과정, 중국어 완성 과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들으면서 편하게 질문, 답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25년도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2025년도 처음 막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올해 뭐 해야지 이런 거 많이 이렇게 계획을 잡잖아요. 그렇죠? 신년 계획이라고 하죠. 신년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꼭 잡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이 있을 거예요. 운동. 예. 자,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어 공부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신년 계획에 베트남어 공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너무나 잘 해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베트남 공부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아직도 뭔가 뚜렷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제가 막 독서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해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같은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도 한 해가 모두 다 지나가겠죠. 그리고 또 2026년도에 우리가 또다시 올해는 베트남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매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굳이 베트남어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신년 계획을 얼마큼 지켰을까? 내가 얼마큼 해내고 있을까? 매년 똑같이 다짐은 하고 있지만 못 해내고 있는 게 있다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왠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자, 제가 독서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핸드폰을 안 보면 돼요. 독서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핸드폰을 봤기 때문에 독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뀌는 방법, 내 자신이 바뀌는 방법, 인간이 바뀌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다르게 쓰는 거. 두 번째는 곳을 바꾸는 것도 되게 뭐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뭐 베트남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3가지 말고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결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좀 무의미한 행위다. 뭐 이런 이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달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케이, 시간을 달리 써.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또 왜 안 될까를 또 생각해 보면 돼요. 왜냐면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그만큼 간절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각오를 가지기도 어렵고요. 지금부터 좀 상상력을 여러분이 발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왜 베트남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상상을 해야 돼요. 내가 베트남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적어도 내가 진짜 뭐 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고, 내가 뭐 호텔에 가서도 무슨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실력이 좀 되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다거나, 혹은 난 좀 더 실력이 되면 뭐 자격증을 따고 통번역을 하고 베트남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좀 명확한 목표 설정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려고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잘 없다 하신 분들한테 제가 명확한 목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개월 과정을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다 잘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제 과정 듣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6개월 동안 제가 하라는 거 하면 무조건 실력 좋아져요. 이건 진짜 뭐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쵸? 아실 거예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베트남 사람과의 회화가 될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 목표도 됐고 간절함도 있고 각오도 있어. 그럼 이제는 확신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작이 반이야. 그래, 시작해야 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 또 6개월 신청해놓고 맨날 인강 끊어놓고 하나도 못 보고 또 다음 해로 가고 인강 1년치 프리패스 또 사라지고 이런 거랑 똑같이 나 또 끊어놓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너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의심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은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쇼펜하우어의 책에서 봤는데 우리라는 그 동물은요, 부정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부정을 못 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래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이 뭐냐? 여러분은 매운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매운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문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매운 걸 먹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매운 음식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떡볶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떠올리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매운 음식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 내가 뭘 못하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못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것만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스키 선수들 아세요, 여러분? 스키 선수들이 보면 어떻게 하죠? 막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사이를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가죠.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무에 부딪히면 어쩌지 하는 순간 나무에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 슬로프를 내려가냐? 길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 길만 보다 보니까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딪히면 어떠지? 이런 순간 그거밖에 생각이 나서 무조건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무조건 해낸다. 나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은 지금부터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뭐 이미 떠올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각오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조건 해낸다. 언제까지? 2025년도 12월까지. 12월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해내요.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아집니다. 자, 어쨌든 오케이. 그러면 베트남 공부 나 할 거야. 나 이제 무조건 잘할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무슨 공부를 해야지 찾다가 좀 진이 빠지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밀착 회화 과정을 만든 거예요. 기초 완성반과 중고급 완성반인데 기초 완성반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를 그냥 처음 배우시는 분들 혹은 내가 기초가 좀 탄탄하지 않다 뭐 이러신 분들은 기초 완성반을 들으셔야 되고 나는 이미 어느 일정 수준을 지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고급 완성반을 들으시면 돼요. 이 과정의 특장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안내, 뭐 공부 준비, 자, 오늘 이거 하세요, 내일 저거 하세요, 뭐 이런 거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자, 여기 실제로 나와 있는 이 리뷰들도 정말로 실제 수강생분들께서 써주신 리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수많은 후기가 있으니까 신청하실 때 리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6개월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어느 수준에 있고 나는 어떠한 공부 방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기초반 들으실래요? 중고반 들으실래요? 그럼 이런다니까요. 선생님 저 VSL 1권 공부했었거든요. 그까 저 중고급반 가도 되죠? 라든가 저 1년 동안 베트남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중고급반 가도 되죠? 근데 사실 정말 죄송한 게 내가 오랜 기간을 공부했다고 해서 기초가 무조건 탄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풋, 나보다 너무 어려운 레벨을 공부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인풋과 제대로 된 아웃풋과 옳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서 서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 6개월간의 과정이 힘들지 않게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베트남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뭐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봤기 때문에 쉽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 3문장은 모든 기초 과정, 제가 가르치고 있는 기초 과정에 무조건 있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이네요. 반가워요.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 쓰세요. 저 쓰고 계세요. 쓰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이네요. 반가워요. 자, 여러분 뭐뭐 하는 게 처음이네요. 아예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마 gặp thế này đầu tiên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거의 정답은 Đây là lần đầu gặp anh chị thế này.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ị. Đây là lần đầu gặp chị thế này.
rất vui được gặp chị.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đây là lần đầu 주어 동사를 해야지 주체가 어떤 동작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rất vui được gặp A. A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럼 만약에 어떻게 문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사실상 나는 조금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제 나 팀장님한테 혼났어. 자, 요거 수동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틀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틀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틀리는 걸 통해서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쓰면 내가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으니까 여러분은 맞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틀려도 괜찮으니까 시도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 잣덧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이상하게 중국 오빠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또 증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자, 정답은 그냥 hôm qua em bị sếp mắng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hôm qua em mắng, 뭐 em bị mắng sếp,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베트남 수동태는 뭐죠? 먼저 능동태로 바꿔줘야 돼요. sếp mắng, 팀장님이 혼냈어요. 팀장님이 혼내는 걸 누가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받게 됐다. 팀장님이 혼내다. 그거를 내가 받게 되다라고 얘기해서 hôm qua em bị sếp mắng, hôm qua em bị sếp mắng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건 기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바로바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야, 가자.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가자. 재밌잖아. 재밌잖아. 얼마나 좋아. 우리 재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가자. 또 잘하시는 분들 많네요. 자, 좋아요. 이거는 리레이리 저 보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재밌잖아 라고 하면 왜 가자는 거예요. 저 보이 재밌기 위해서 가자. 그래서 동사 저 형용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작을 하자요. 그러니까 기쁨, 이 재밌음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자라는 의미거든요. 가자. 재밌잖아. 이 말은 뭐예요? 재밌어야 되니까 동작, 가는 행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트남식 어떤 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저 보이. 베트남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바로 이제 기초에서 배웠던 표현들 레벨 테스트 일부로 갖고 왔던 거예요. 중급 과정은 레벨 테스트가 필수예요. 그래서 아래 더보기 신청 페이지, 아래 더보기에도 있고요. 신청 페이지 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꼭 중고급반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랑 6개월 기초 완성 과정을 들었다. 그럼 그런 분들은 테스트를 안 보시고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외가 되니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사실 이 중고급 레벨 테스트집 보면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고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굳이 왜 이걸 하냐? 제가 과거에 이 중고급 과정을 그냥 듣고 싶은 분들은 기초 과정 듣고 아무나 중고급 과정 들으세요 라고 했더니 다들 본인의 레벨이 중고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힘들어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약간 돈 날리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돈을 쓴 만큼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꼭 레벨 테스트가 필수고요. 또 레벨 테스트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주면 저도 그걸 또 확인해야 돼요. 저도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드니까 저 못하겠어요. 이런 거 너무 귀찮아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정말로 실력 향상을 하고 싶을 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객관화된 나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6개월 밀착 회화 과정이란 뭐냐? 이렇게. 6개월 밀착 회화 과정은요.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편하신 시간에 어디서든 공부하실 수 있고요. 베트남에서 공부해도 돼요. 신청해도 됩니다. 50%가 베트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자, 첫 번째 주중에는 저랑 공부를 하고요.
주말까지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하면 뭐 1대1로 발음 코칭, 뭐 장문 코칭 이런 걸 받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저랑 공부한 걸 직접 써봐야죠. 원어민한테. 그쵸? 그래서 주말에는 여러분이 공부한 걸 토대로 원어민 선생님께 직접 전화 수업으로 써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6개월 밀착회화 과정이에요. 배워서 교정을 받아서 직접 써보는 것까지 하는 올인원 과정을 6개월 밀착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저랑 공부하는 거예요. 네, 저랑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수업도 있고 동영상 강의도 있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제 과정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라이브가 이만큼만 있어도 제가 더 해드려요. 더 해드리고 중간에 뭐 줌 수업도 해드리고 뭐 되게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공부하고 훈련하는 과정.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럼 과제를 제출하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발음을 옳게 했다고 믿지만 여러분의 발음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대1로 이제 발음을 교정해 드립니다. 아,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저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요거는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먼저 글쓰기 첨삭권은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썼을 때 뭐 맞으면 그냥 다른 표현만 적어주고, 뭐 틀렸으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왜 틀렸는지 설명해 드리고, 요렇게 글쓰기 첨삭을 되게 꼼꼼히 해드리고요. 발음 코칭 같은 경우는 남부 발음 원하시는 분들은 남부 발음으로 코칭, 북부 발음 원하시는 분들은 북부 발음 코칭해 드립니다. Mai ơi, em đã đi trở về chưa? Mai ơi, em đã đi trở về chưa? 자, em đã đi 하고 내려가면 안 돼요. em đi chưa 다 평성이죠. em đi chưa 그럼 그 성조를 맞춰야 돼요. em đã đi trở về chưa? em đã đi trở về chưa? Mai ơi, em đã đi trở về chưa? 네, 이런 식으로 발음 코칭을 하나하나 해드리는 게 바로 발음 코칭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1대1로 저와 원어민 선생님들이 코칭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말에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공부한 걸 직접 원어민한테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보는데 저희 원어민 선생님들은 다 저희가 엄청나게 진짜 거의 11대도 아니에요. 한 15대 1로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개발한 커리큘럼 그리고 공부한 수업 자료를 다 선생님들한테 다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냈어요? 다음번에도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냈어요? 이런 거 하는 그런 수업이 전혀 아닙니다. 그 주에 배운 걸 무조건 말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카톡 창으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보이시죠? là hỏi đường. Hỏi đường. Hỏi đường, Đúng rồi, hỏi đường. hỏi đường. Xin 해주세요. Em ơi, cho anh hỏi đường chút. Bạn Dũng thích mua sắm trực tuyến hơn hay là mua tại cửa hàng hơn? Ờ, em thích cả hai, nhưng em thích mua sắm trực tuyến hơn ạ. Không phải là trực tuyến mà là trực tuyến. Trực tuyến là gì? trực tuyến, Đúng rồi, trực tuyến. trực tuyến.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여러분이 배웠던 전화, 공부했던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 말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1대1 전화 수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있고요. 조교님이 계세요. 근데 조교님이 두 분이시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원활하게 해주려고 하고 또 수업을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고 이런 조교님이 계시기도 하고, 거기다가 전화 선생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되게 꼼꼼히 챙겨드린다. 이 과정이 바로 이 6개월 밀착 과정입니다. 장점 이제 말씀드릴게요. 1년에 딱 2번만 오픈하고 딱 반값에 드리는 거죠. 이게 1년에 딱 2번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수강 신청하시면 2월 28일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보시면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총 6개월에다가 2달이 더 되니까 총 8개월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운 것을 원어민 선생님께 직접 써볼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고요. 2대1도 아니죠. 3대1, 4대1 이렇게 관리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바로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요. 꼭 수업과 관련되지 않아도 베트남어와 관련된 거 뭐든 물어봐도 제가 보통은 다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답변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한 거 딴 데다 물어보지 말고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브 수업 과제 기한이 있어서 강제성이 부여돼요. 제가 라이브 수업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도 라이브 수업을 하는 것들도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라이브 수업에 오면 왜 좋은지 알아요. 내가 녹화본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라이브 수업이 제가 저녁 밤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미라클 모닝도 라이브 수업이 있어요. 저는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라이브 수업을 그냥 아침에 해도 돼요. 근데도 저녁에 했으면 하는 이유가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여했으면 하기 때문에 라이브 수업을 저녁에 하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그래서 그렇게 라이브 수업에 오게끔 만들고 과제 기한이 일요일까지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한테 코칭해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돼야 여러분 공부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수준에 맞는 단계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초 완성의 경우는 초중급 이상의 수준까지, 중고급 완성의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급 분들, 중급이라면 알아야 되는 표현들을 습득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하면서 실전 듣기 말하기 향상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이 바로 중고급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 사실 힘이 안 나요. 근데 단톡방에서 보면 다들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뭔가 나한테 큰 에너지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최소 100에서 200문장의 찐 원어민 표현을 학습하게 되고요. 지속적인 동기부여나 이벤트 미션들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보통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이벤트 미션을 드리려고 하고요. 온라인 과정이라 언제 어디서든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기에는 1년에 단 2번이지만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잘못된 베트남어 습관 교정, 집중적인 회화 훈련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밀착 회화 과정에서 기초 과정과 중국어 완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얼리버드 기간은 맞는데 얼리버드 혜택을 선착순으로 딱 50분한테 드려요. 근데 이게 보통 1일차에서 2일차에는 다 매진이 됐어요. 이거는 매번 그랬었거든요. 2주 기간이긴 하지만 아마 내일 안에는 좀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총 그 모집 기간은 7월 7일까지이긴 하지만 보통 그 전에 다 조기 마감이 돼요. 네, 왜냐면 정원이 있어가지고 조기 마감이 되고요. 기초 완성 과정은 7월 14일부터 12월 19일, 중고급 완성 과정은 7월 22일부터 12월 14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월수금 전화 수업, 화목금 전화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한 번 방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추석이에요. 이 혜택 같은 거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50분한테 드리는 혜택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한 내 과제를 달성하면 현금으로 10만 원을 드려요. 현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낸 돈에 비해서 돈에서도 이제 한 5분의 1은 다시 돌려받는 느낌인 거죠. 그 올패스 들으실 분들은 40% 할인권 증정하고요. 미라클 모닝 2주 챌린지 1회 무료 체험권, 그 다음에 성조로 배우는 베트남어 자료집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설명회를 들으신 분, 선착순 20명한테 단어 노트, 필사 노트 세트를 증정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신청하신 다음에 신청하면서 다 신청하고 나서 시그니처 카톡 채널로 연락할 때 저 온라인 설명회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20명 안에 들었다 해서 그냥 알아서 안내해 드리고 단어 노트, 필사 노트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선착순 20명 안에 들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어 공부할 때 좀 필기도 하고 그러기에 좋은 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 완성은 7월 14일 시작이고요. 오리엔테이션 7월 13일입니다. 공부 처음 시작하는 분, 발음 기초부터 제대로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 기초 한 번에 제대로 끝내고 싶으신 분, 확실히 기초 완성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발음도 좋고 좀 잘한다는 게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발음이랑 성조 공부예요. 발음, 성조, 어순 공부. 자, 두 번째는 기초 회화 완성 총 50강을 공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초중급 레벨업 미라클 모닝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 어순은 다 라이브로 100%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남부 발음 수업, 북부 발음 수업이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부 발음 하신 분들 남부 발음 수업 듣고 북부 발음 수업 들으실 분들 북부 발음 수업 들으시면 돼요. 날짜는 월수금 저녁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저 라이브 못 듣는데 어떡하죠? 녹화본 들어요. 네, 녹화본 들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라이브는 참여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초회 완성 총 50강, 그 다음에 특강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로 제공돼요. 근데 이게 특강도 있고 1대1 발음 코칭, 1대1 원어민 전화 수업이 있어서 이게 주 4회 공부예요. 이게 좀 많이 빡셉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날 공부하고 수요일날 공부하고 코칭, 금요일날 공부하고 코칭, 1대1 원어민 수업. 이 코칭은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제출하면 제가 코칭에서 남겨드리는 거예요. 피드백 남겨드리고 녹음해서 남겨드리고 이렇게 코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는 월수금 3일간 공부한 내용을 주말 토요일날 원어민 선생님이랑 보이스톡으로 해요. 보이스톡으로 전화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베트남어 아직 하나도 모르는데 전화 수업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기초 과정은요,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말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지 여러분이랑 무슨 프리토킹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주일간 공부했던 거를 말하기 훈련하는 전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의 실력이 점점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베트남어를 섞어서 쓰기 시작하고 베트남어로 대화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초중급 레벨업은 이제 미라클 모닝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라클 모닝 수업을 딱 했을 때, 아, 내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게 뭐 뉴스, 동화 막 이런 거라 가지고. 근데 이때 딱 느끼실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왜냐? 여러분 기초가 너무 탄탄해서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총 이렇게 2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정이 남부, 북부 발음 중에 어떤 발음으로 진행되나요? 원하는 발음으로 선택해서 수업 들을 수 있어요. 남부 강의, 북부 강의가 따로예요. 상관없어요. 발음 코칭도 원하는 발음으로 가능하세요. 자, 1대1 전화 수업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입에 익힐 수 있게끔 하는 말하기 훈련이에요. 그리고 남부 발음으로 선택한 학생은 남부 선생님으로만 매칭을 해드려요. 북부 발음 선택하신 분들은 북부 선생님만 매칭해드립니다.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기초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기초는 괜찮아요. 자, 중고급입니다. 자, 중고급 관심 있으신 분들 진짜 많았죠? 자, 여태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고급 갑니다. 자, 중고급이 좀 어려워요. 중고급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 근데 기초과정보다 훨씬 수업 기간이 짧은데 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회화 완성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있죠? 강의가 끼케야 30분에서 40분이에요. 짧을 때는 20분도 있죠. 중고급 과정은 기본 디폴트 값이 1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랑 라이브 수업을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막 엄청 길어요. 한 강의를 엄청 길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기초 과정을 했다 중고급 과정 들으면 갑자기 많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해야 돼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맞지만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 그래서 수업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제가 죄송해요. 7월 20일이 수업 오리엔테이션 날짜입니다. 자, 이거는 꾸준히 공부를 했지만 뭔가 원어민 앞에서 말이 안 나오시는 분들, 중급 단계인데 기본적인 게 조금 헷갈린 거예요. 문법이 살짝 헷갈리시는 분들, 단순한 회화는 가능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뭐 저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섬세한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나 이거 싫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줘? 라든가 뭐 이렇게 좀 섬세하고 풍부한 표현을 좀 어려우신 분들, 한 문장 이상으로 가면 자꾸 문장이 망가지거나 문장의 어순이 틀린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 그리고 잘못된 베트남어 발음 표현을 교정하고 진짜 기초 심화 중고급 과정까지 가고 싶으신 분을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6개월 기초 완성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레벨 테스트를 안 해도 되지만 아니신 분들은 레벨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더보기에도 있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구성은 총 이렇게 4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베트남어 중고급 어순 마스터, 중고급 표현 마스터, 상황별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고급 어순 마스터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 2번만 진행돼요. 딱 2번. 이게 여러분이 저랑 기초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순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데 중고급 과정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공부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베트남어 문법, 어순을 한번 쑥 딱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초 과정에
기본 어법과 달라요. 이거는 조금 더 섬세하게 베트남 중고급에서 얘기할 만한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걸 라이브로 이렇게 2번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드리고요. 녹화본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게 중고급 표현 마스터와 이 상황별 베트남어 이 두 가지는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이 두 가지 과정 같이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주 2회, 얘는 화목. 어떤 걸 공부하냐? 그냥 첫 번째는 중급자라면, 즉 기초 심화로 중급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표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패턴들. 기본적으로 중급자는 알아야 될 패턴. 두 번째는 섬세한 뉘앙스 전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할 때도요, 굉장히 다양한 부정 형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 먹어. 안 먹는다고 했잖아. 안 먹고 싶다니까? 하나도 안 먹었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 부정을 할 때. 그리고 반박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뉘앙스를 공부하는 게 중국어 표현 마스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베트남어 가끔씩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단어를 쳤어요. 그랬더니 되게 여러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 다 아무거나 써도 되나?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그쵸?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까요? nhưng, mà, còn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và 이거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뉘앙스의 차이를 갖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한국은 이런 식의 표현을 주로 쓰는데 베트남은 이런 식의 표현을 주로 써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베트남은 하지만 이라는 표현과 그런데 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한국식 화법과 베트남식 화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의사를 베트남어로 직접적으로 생각한 걸 베트남어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2회 화목하고요. 화요일은 라이브로 수업하고요. 목요일은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청하시면 알아서 안내해드리고 수업 오리엔테이션 다 따로 다시 하고 여러 번 안내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현지인이 사용하는 진짜 베트남어 상황별 베트남어는 똑같은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2주에 한 번씩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 올라갑니다. 첫째 주 금요일 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제가 회화문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회화문을 한국어로 적어드립니다. 번역하라고 해요. 자, 번역하세요. 번역을 해요. 그럼 제가 월요일 날 드렸으니까 번역을 해서 제출하시면 금요일 날 정답과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한 것과 실제 표현의 차이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해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의존하게 돼요. 번역기에. 그래서 상황별로 하고 싶은 말을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세로로 좀 찍어줄래? 저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요? 좀 세로로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각도 다 재놨으니까 요렇게 셔터만 누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점프할게요. 스마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SNS 친구할까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베트남어로 말하라고 하면 막상 안 되죠. 혹은 막 결혼식에 갔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너무 축하해. 와, 진짜 너네 진짜 둘이 정말 어울리는 한 쌍이다. 왜 흔히 말하는 백년해로? 백년해로 하세요. 이런 식의 표현과 남편이 아주 그냥 복 받았네. 우리 민지한테 앞으로 잘해주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별로 또 공부를 해줘야지 여러분이 자주 처하는 상황에 그걸 갖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 2주마다 이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월요일 날 제가 2주마다 첫째 주는 월요일마다 장문 글쓰기 과제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화목에는 중국어 표현 마스터 수업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금요일 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글쓰기 과제도 있어요. 이 글쓰기 과제는 왜냐? 여러분이 전화 수업할 때 프리토킹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프리토킹을 그냥 선생님 대뜸 질문하면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글을 써보고 하려고 했던 말을 글을 써보고 그걸 저희가 교정을 해드려요. 그럼 교정한 걸 가지고 전화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는 이렇게 또 중국어 표현 마스터하고 주말에 전화 수업. 이게 또 하나의 흐름이에요. 장문 글쓰기 과제, 중국어 표현 마스터, 상황별 회화하고 글쓰기, 2는 글쓰기하고 중국어 표현 마스터하고 2주간 공부한 걸 또 전화 수업.
처음엔 헷갈려도 나중에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1주차는 표현 다듬기에 집중하고 2주차는 직접 사용하기에 집중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 다듬기. 여러분이 쓰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맞지만 어색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글도 쓰고 뭐 성격 날씨에 대한 주제로 글도 써보고 뭐 말도 해보고 그런 걸 써보는 거죠. 그걸 저희가 첨삭해서 표현을 먼저 다듬는 겁니다. 그러면 2주차 주말엔 뭐 한다? 선생님과 프리토킹을 하면서 직접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라클 모닝 2주 챌린지는 딱 언제 수업이 진행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7월부터 12월 중 원하는 달로 그냥 여러분이 1회 진행하면 돼요. 이것도 그냥 수업 진행하면 제가 5월 신청 받아요, 6월 신청 받아요, 7월 신청 받아요, 8월 신청 받아요. 자, 신청하실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수업 그냥 들으시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왜 하냐? 6개월간 공부를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 목표 설정했어. 그럼 이대로 그냥 쭉 목표 달성. 너무 좋죠.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방식, 목표 설정, 시작, 의심, 배움, 실천, 실패, 길을 잃은 느낌, 이해, 고군분투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갑자기 너무 힘들어. 내가 원래 열심히 하다가 한번 흐름이 딱 끊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항상 과제를 계속 제출하다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과제를 못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안 하면 또 안 하게 돼요. 그럴 때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미라클 모닝 챌린지예요. 그 과정을 한번 듣고 나면 다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싶은데 라는 의욕을 돋굴 수 있는 그 수업이거든요. 이 수업이. 들으신 분들 다 좋은 거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중고급이 더 힘들거든요. 기초보다. 요거를 무조건 듣는 걸로 하나 넣어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고급 과정은 남부, 북부 발음 중에 어떤 발음으로 진행되나요? 홀수 강의는 북부 발음으로 수업하고요. 짝수 강의는 남부 발음으로 수업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mp3나 자료들은 다 남부, 북부 따로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발음 코칭은 원하는 발음으로 가능합니다. 자, 1대1 전화 수업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가 조금 다른 게 기초 과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일단 기본 수업을 해요. 그래서 베트남어 말하는 연습을 자꾸 시켜드린다면 중고급은 100% 베트남어로 해요. 그래서 처음에 듣고 나면 대부분 후기가 식은땀이 흘렸다. 이렇게 선생님 제가 쓴 러이꼬만 한 100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의 후기예요, 후기. 예, 원래 베트남어를 조금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처음에 100% 베트남어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자료를 미리 드리고 준비시키고 다 설명드리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고 두 번째는 좀 덜 어렵고 세 번째는 좀 덜 어렵고 네 번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다 베트남어도 잘하고 베트남 사람이니까 원어민이시지만 한국어도 잘하기 때문에 처음 막히는 게 있으면 한국어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시긴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온라인 설명회 끝입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막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럼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급 시작이 애들 방학이라 한국 가고 스케줄 꼬이다 보니 시작을 제때 못해서 중간에 해보려다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리고 이번에 기초를 좀 듣고 훨씬 많이 좋아졌으니까 저는 너무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확 좋아진 게 느껴져서 확연히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지 않을까 한데 른님 성격을 제가 또 알잖아요. 그 중간에 한번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다시 루틴을 찾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런 거 있을 때 저랑 얘기를 한 번씩 하면서 회포를 풀고 그러면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감히 하지만 그래도 선택을 제가 할 수는 있지 않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달 완성 과정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네. 2달 완성 과정이랑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2달 완성 과정은 일단 발음 코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거기는 이제 발음 코칭권을 좀 드려가지고 여러분 발음 코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특강도 있고 뭐 라이브 수업이 이미 라이브 수업들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고 좀 다 같이 공부하고
굉장히 다양한 특징적으로 봤을 때 좀 달라요. 그러니까 2달 완성은 입문만 하고 또 나중에 초급하고 이런 거라면 이거는 발음, 그다음에 어법, 입문, 초급, 초중급 이렇게가 하나예요. 한 세트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6개월 동안 체계적이게 쭉 가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스님, 베트남에서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제이슨님, 중고급 레벨 쓰기 테스트 결과 사진 찍어 보냈어요. 제가 일단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확인해보고. 오케이, 리피디님, 좋아요. 중고급은 그래서 복습 기간을 3개월 가져요. 그 정도로 조금 빡셉니다. 기초 과정 듣고 있지만 레벨 테스트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그 기초 과정에서 다 공부를 안 했거든요. 지금 공부 중이라서. 윤우님, 선생님, 저는 2개월 만에 입문 탈출 과정을 5개월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는, 이게 6개월짜리 그 기초 회화 완성반을 이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오케이. 이거는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2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부터 이 입문 탈출 5, 6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좀 열심히 듣고, 안 되겠다. 기초 과정 들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고급은 중국 가는 거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근데 6개월 기초회화 완성 과정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없어요. 절대 중고급 과정까지 실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장삐삐님, 이번에 중고급 듣고 내년 초에 또다시 신청해서 들을 수 있나? 네, 근데 들을 수 있죠. 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굳이? 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복습 기간 드리는데 굳이? 아랄리님, 남부 발음으로 중고급 수업을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 북부 발음을 잘 이해하는데 제가 호치민에 가면 정말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중급자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이제 발음은 하나만 하셔야 돼요. 절대 발음을 남부 같다, 북부 같다가 내가 쓰는 발음. 그러니까 즉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서울말밖에 못하는데 다른 사투리를 알아듣잖아요.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를 알아듣죠. 듣기는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발음은 호치민 발음이면 호치민 발음만 하시고 뭐 북부 발음이면 북부 발음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상대를 정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사람을 나는 북부 사람만 만나야지, 남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영상을 봤을 때도 남부 북부 영상 막 다 섞여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귀에 익히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듣기를 위해서라도 남부 북부, 남부 북부, 남부 북부, 남부 북부 번갈아 듣기 시작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때문에 특히나 중고급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한테 또 미션과 이벤트를 해드려요. 발음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한번 미션 뭐 그런 것도 드리고 남북부 이렇게 발음의 어떤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좀 더 잘 들리거든요. 그런 강의도 올려드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기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 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후 레벨 테스트? 원래는 레벨 테스트 후 신청이 맞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신청을 해야겠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오케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뭘 먼저 하시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뭐든 먼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희님, 저는 기초 과정 없이 중고급 마치고 다시 기초 과정 듣고 있네요.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중고급 욕심내지 마시고 무조건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세요. 이거 저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건물을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본 골격이나 이런 거를 탄탄하게 채워주지 않아요. 뭐 콘크리트 제대로 받고 뭐 이런 걸 안 했어요. 땅을 다지는 걸 작업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위에다가 건물을 엄청 쌓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무것도 안 돼.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 모든 언어, 모든 공부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초가 애매하다. 무조건 기초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영어를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오랫동안 안 쓰면 저는 그냥 무조건 초급 강좌 다시 들어요. 초급 강의랑 중고급 강의를 동시에 수강하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초급보단 좀 더 잘하고 막 이런 느낌이니까 시간이 있을 때는 뭐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근데 기초가 진짜 중요해요. 특히 베트남어는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베트남에 있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귀를 막고 살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내가 아는 단어만 그래서 실력이 막 향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초가 탄탄하다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를 한번 들으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어 회화 패키지와 고민하다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들으시는 순간. 아주 잘하셨습니다. 쩌님 또 들으시게요? 일단 복습 기간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향이 나는 혼자서도 그래도 좀 할 수 있다. 그럼 복습 기간 가지시면서 하시면 되고, 아니요, 선생님, 저는 복습 기간 가지면서 뭐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하시는 거고. 왜냐면 중국이 좀 어렵죠. 선생님,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학시험을, 네, 좋아요. 어학시험 준비하려면 북부 발음에 익숙해지는 게 맞나요? 호치민 사는 분들은 고득점 어렵다는 썰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너무 루머가 많아요. 너무 이상한 루머가 너무 많아서 궁금한 거 있어요. 베트남과 관련된 궁금한 거는 꼭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절대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남부에서 계셨던 선생님들, 남부 발음하는 선생님들 득점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학시험 준비하는데 어떤 어학시험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베세 시험, ABC 시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호치민에서 보시면 되니까 저는 상관이 없고, 근데 만약에 ABC 시험이 아니다, 뭐 오픽 시험, 한국 와서 봐야 되는 시험들, 플렉스 시험 같은 경우는 북부 발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북부 듣기를 연습하시긴 하셔야 돼요. 상대가 북부로 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내가 북부 발음을 말할 이유는 진짜 1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남부 발음 말해요. 대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남부라는 지역과 북부라는 지역이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북부는 이제 중국과 접해 있기도 했고, 처음에 베트남의 시작은 북부에서 시작이 됐죠. 유구한 전통과 또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보수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체면도 중시 여기고 인사치레도 중요하고 말할 때 예의 있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남부 사람들은 북부에서 말하듯이 예의 있게 말하잖아요. 야, 오글거리게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굴어요. 야, 편하게 써. 그래서 말을 좀 편하게 하는 좀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말하기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땐 말하기 시험에서는 최대한 예의 있게 이제 정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말하기 시험에서 떨어졌다, 좀 안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럼 문화적인 차이,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님 고민을 해보세요. 네. 맞아. 문희님 말고도 링님도 그러셨고 몇 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게 너무 잘하셨다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공부 상담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꼼꼼하게 문의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냐면, 베트남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한 2년인가 동안 인강도 듣고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사이버 외대 베트남어도 졸업을 하셨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오랜 기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오랜 기간을 하셨으니까 레벨 테스트를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말하기부터 이런 레벨 테스트를 다 같이 봤어요. 근데 결국은 기초 공부를 다시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왜냐하면 배웠으면 또 쓰기도 하고 많이 일해야 되는데, 이걸 안 쓰면 실력이 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초 완성, 이 6개월 밀착 과정의 가장 장점은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렸다는 점, 그리고 꼼꼼한 어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초반 겨우 따라가는데 복습하고 중급 신청해야 할까요?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원스님이 내가 복습 기간을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짜 복습하고 가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복습 기간 솔직히 열심히 할 자신 없다, 그럼 수업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기초 과정까지 우리가 지금 오는 거, 다지는 거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베트남어 실력 수준을 중급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쉬는 거는 괜찮아요. 조금 쉬는 거는. 그러면 조금 틀어지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때는 조금 더 호흡을 더 천천히 가져가셔도 되는데, 기초에서 갑자기 복습도 안 하고 멈추면 여태까지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또다시 기초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또 바로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습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효승님, 네, 혹시 주말 전화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과 시간을 조율하는 건가요? 네,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율한다는 게 이번 주는 이렇게 하고 저번 주 이러고는 그건 절대 안 되고, 저희가
그 처음에 신청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다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빨리 신청하세요. 그럼 이제 시간은 고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과 이제 논의를 해서 몇 번, 3번까지는, 뭐 2번에서 3번까지는 이제 수업 시간을 바꿀 수 있게끔. 이 수업이 7월에 시작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걸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강의를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라님이 어떤 과정을 들으실 건가요? 잠깐만요. 아까 전에 뭐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아, 중고급 과정 들으신다고 하셨죠? 롱라. 아라님, 중고급 과정 듣는데 지금 뭐가 없다. 무슨 과정을 듣는 게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좋은 과정이 많아서 뭐를 들을까? 그냥 저는 그냥 미라클 모닝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미라클 모닝 엄청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무조건, 물론 아침에 오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아침에 무조건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영상을 딱 24시간 동안만 볼 수 있게끔 해드리거든요. 하루만. 왜냐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 미라클 모닝의 제일 중요한 목적. 2주간은 매일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되게 보람차고, 내가 매일매일 해놨다는 것도 보람찬데,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저는 미라클 모닝 수업을 너무너무 추천을 좀 드리고요. 아니면 인강 파트에서는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라고 쳤을 때는 현진배 강의도 괜찮고, 유튜브 패턴 베트남어?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초 과정 중인데 중고급 가면 난이도가 심하게 올라가나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나요? 저는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 심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기초랑 중고급의 가장 큰 차이 중에 또 하나가 어휘 양이에요. 기초 같은 경우는 어휘를 제가 한 번에 몇 개씩만 익히게 해요. 중고급은 거의 약간 때려 박듯이 박아요. 왜냐면 이제 중고급부터는 내가 기본적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큼의 많은 어휘를 아냐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어휘 싸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표현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가져갈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느끼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어쨌든 중고급 관련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쵸? 어렵죠. 좀 어려워지긴 하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어디에서 오냐면 전화 수업에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업은 어쨌든 제가 수업을 한국어로 설명하고 제가 뭐 설명하는데 막 잘 설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안 느껴요. 그리고 무슨 느낌이 드냐면 잘 알겠는걸? 이렇게 하면서 잘 가요. 근데 이게 언제 힘들다고 느껴지냐면 전화 수업할 때 갑자기 100% 베트남어로 훅 들어온 이게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수업 자료를 드려도 여러분이 처음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응 기간은 무조건 필요하고 적응 기간만 잘 버티면 그 적응 기간이 보통은 뭐 사람에 따라서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릴 텐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좀 적응을 하시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완강을 목표로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은미님 맞아요. 이게 베트남에서 사시는 분들은 숫자 읽기나 뭐 이런 그 연도 뭐 그다음에 화폐 단위 읽기 이런 걸 좀 잘하시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좀 잘 못해요. 맞아요. 실생활에서 숫자에 노출되는 일도 적고 또 숫자만 연습할 수 있는 뭐 자료나 콘텐츠가 부족해서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짧은 커리큘럼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좀 드릴게요. 이렇게 돈에서 000을 빼고 말하니까 이게 좀 주기적으로 베트남을 또 가는 것도 좀 중요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매번 이번으로 중고 그 6개월 밀착 과정이 6기거든요. 6기? 지난번이 5기였고 이번이 6기예요. 6개월 중고 과정이. 근데 제가 항상 회차가 지날수록 그 전 회차에 제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을 자꾸 집어넣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은미님이 말했던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các bạn ơi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các bạn ơi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이 제가 방금 지금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5월 11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hôm nay là ngày 11 tháng 5. hôm nay là ngày 11 tháng 5 năm 2025.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 순서 드릴게요. hôm nay là năm 2025 tháng 5 ngày 11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hôm nay là 2025 năm tháng 11 ngày 이렇게 진짜 한국
한국어 어순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천천히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기초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아주 그거를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미션을 또 드렸거든요. 말하기 미션. 그래서 매일 빠짐없이 오늘의 시간, 그걸 올리는 시간,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에 그 연, 월, 일 이런 걸 말하는 그런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2주 동안 빠짐없이 해라. 그래서 되게 빠짐없이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점차 엄청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난번에도 했던 것처럼 아마 다음번에도 또 그런 미션을 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짬까지는 쉬운데 뭐 그쵸? 이거는 가는 것만 방법인데 한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를 좀 많이. 그리고 숫자를 볼 때마다 mình phải tập nói tất cả mình phải tập đọc tất cả mọi con số bằng tiếng Việt. 모든 숫자를 베트남어로 말하는 연습 조금 하실 필요도 조금 있긴 해요. 너무 nhanh được. 그래야지 빠를 수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조금 전에 9시에 6개월 밀착 과정 오픈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얼리버드가 이제 50분한테 50명한테 주어지니까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ác bạn ơi, có gì thắc mắc nữa không?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없다면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카톡 채널로 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카톡 채널 답장을 지금 오늘도 좀 해보긴 할 건데 다 답장을 막 또 막 보내주셔가지고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내일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라이브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